네. 자, 일과 에너지에서, 자, 첫 번째, 일. 자, 일이라고 하는 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먼저 배워야 돼. 자,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회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게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그걸 일이라고 불러.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자,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야.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자.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인데,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W라고 나타낼 거거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F라고 나타낼 거고 이동거리는 S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W는 FS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일을 계산하는 공식이야. 일의 공식. 알겠지? 자, 무조건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거리를 곱하면 돼. 자, 이게 일의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단위를 보자. 단위. 세 번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힘의 단위는 뭐를 쓰죠? 니네 1학년 때 힘 배웠어. 힘의 단위는 뭐를 써? 뉴턴을 쓰잖아, 뉴턴. 그치? 뉴턴을 써요. 뉴턴 곱하기. 자,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래서 뉴턴 미터가 되는 거야. 자, 잠깐만. 경원이가 지금 접속하고 있나 보다. 조금만 기다리자. 안녕하세요. 경원이 어서 와. 자, 경원이가 왔으니까 지금 여기부터 다시 선생님 설명을 하자. 자, 일과 에너지. 우리 3학년 과학에서 일과 에너지가 계산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일과 에너지에서 일의 정의가 뭔지 보자. 일의 정의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의 계산 방법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자, 그래서 그걸 기호로 쓰면은 W는 F 곱하기 S, F가 힘이고 S는 이동거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위를 살펴봐야 돼, 단위.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 있고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써요. 그래서 뉴턴 미터라고 하는 일의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줄이라고 J라고 써서 줄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있지 1뉴턴 미터하고 1줄하고 똑같은 단위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시켰을 때 한 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일이야, 일. 알겠니?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자, 두 번째, 일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0이 되는 경우. 이거, 자, 잘 봐. F, 자, W는 뭐라 그랬어요? F 곱하기 S라 그랬지? 그러면 W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어떤 경우야? 다인이가 대답해봐.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그렇지. F가 0이거나 S가 0이면 W가 0이 돼. 이 두 가지가 나와 우선. 그럼 그 두 가지를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보자. 자, F가 0인 경우. 자, F가 0인 경우에 자,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자,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자, 실제로 마찰력이 없는 곳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우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 마찰력도 없어요, 실제로는. 자, 이런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끌어당길 때, 끌 때. 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끌어당길 때는 내가 그 물체를 끌어당길 때 힘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해준 일이 0이야. 왜? F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차 옆에 서 있었어. 그냥 자동차 옆에 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차가 시동 건 후 출발했다. 그러면 나는 이 차에 힘을 줬니 안 줬니? 전혀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차에 해준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힘이 0인 경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럴 경우 역시 해준 일이 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S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인 경우. 자, 그러면 S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지. 자, 물체를 밀었는데 안 움직였어. 그치? 자, 내가 벽을 밀었어요. 자, 벽을 밀었을 때 힘은 들어 안 들어? 힘은 들지? 자, 근데 벽이 밀려나나? 자, 벽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벽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이동거리가 0이 되죠. 맞니? 자, 그리고 1번에 F가 0인 경우 마찰력이 없는 곳은 우리 빙판 있지, 빙판.
얼음판 위에서는 마찰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런 거. 또는 자, 두 번째 벽을 밀었으나 라는 것 말고도 물체에 힘을 주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이동거리가 0이에요. 그래서 해준 일이 0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자, 이 경우가 하나 더 생겨. 자,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물체를 들고 수평하게 걸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체를 들고 수평하게 걸었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 물체를 자, 위로 들었어요. 위로. 자, 들었어. 힘을 위로 줬지. 자, 그런데 이 물체를 들고 수평하게 걸었어. 그러면 요게 힘이고 이게 이동 방향이잖아. 자, 그럴 때 요게 직각이죠. 이런 경우는 해준 일이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왜 이를 계산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해준 일이 있다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되는데 저기에서는 힘의 방향에 직각으로 이동했으니까 해준 일은 0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물체를 줄에 매달아 등속 원운동 시켰어요. 원운동 시켰다. 그러니까 지우개 같은 거 실에 묶어가지고 있지? 손으로 잡고 빙빙빙 돌릴 수 있지? 그렇게 원운동 시킨단 말이야. 자, 또는 요거와 똑같은 경우인데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한다. 원운동한다. 자, 이런 경우도 지구가 인공위성에 한 일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왜 등속 원운동에 해준 일이 0이냐면 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자, 줄에 매달아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보자. 자, 그럴 경우에 있지. 자, 중심으로 향하는 힘의 방향이 있어요. 이 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원운동 시킬 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구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원심력이라 불러. 그리고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요 방향에 대해서도 직각, 요 방향에 대해서도 직각. 이게 운동 방향이야. 자, 항상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거든. 자, 그러면 구심력과도 직각이고 원심력과도 직각이죠. 물체 운동 방향이 직각이기 때문에 해준 일은 0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힘이 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힘이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세 번째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있지 들고, 자, 봐봐. 예를 들어보자.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라고 할 때, 자, 계단은, 자, 봐봐. 자, 이렇게, 자, 계단 두 개만 그리자. 자, 이렇게 될 때, 자, 여기에서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자, 봐. 물체가 실제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니?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물체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일을 하죠. 그치? 왜냐면 내가 위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일을 하는 거야. 똑같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동 방향과 수직이잖아.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역시 일이 아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높이에 해당하는 것만 이동거리가 된다. 자, 수평하게 이동할 때는 일이 아니다. 요거 꼭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일의 계산을 배울 거예요. 일의 계산. 자, 일을 계산하는데, 자, 첫 번째 일의 계산에서, 자, 첫 번째 물체를 끌 때 하는 일, 요거를 한번 보자. 자, 물체를 끌 때 하는 일은, 자, 역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 그랬니? 그치? 근데, 자, 물체를 끌어당길 때 마찰력이 없으면 힘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요때 힘은 무슨 힘하고 똑같은 걸까? 마찰력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은,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야. 그러면 물체를 끌어당길 때 드는 힘은 마찰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예를 하나 내줄 테니까 봐봐. 자, 10kg인 물체를 10N의 힘으로 5m, 5m 이동시켰다.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일은 얼마야? 10kg의 물체를 10N의 힘으로 5m 이동시켰대. 해준 일은, 경원아, 마이크 꺼졌어. 네, 경원이가 말한 게 50줄이래요. 맞아? 네, 50줄이에요. 왜? 자, 1은 10N 곱하기 5m, 그래서 50줄. 맞아요. 알겠지? 뉴턴미터는 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물체를 끌 때 하는 일이에요. 별거 없지? 되게 간단해. 자, 이게 물체를 끌어당길 때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10kg? 이건 왜 줬을까?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 10N의 힘이 의미하는 게 뭘까? 10N은 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마찰력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10N이 마찰력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된단 말이야. 자, 이거를 마찰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물체를 끌 때 하는 일은 마찰력에 대하여 한 일이다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 자, 일은 자,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예요. 자,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면 돼.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뭐에다 뭘 곱하라고요?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무게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무게, 다인아 혹시 무게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알고 있어? 아니요. 준식이는? 기억이 안 나요. 그치? 경원이는? 어, 여기 그, 자, 정확히 다들 기억이 안 모르겠나 나. 본데. 자, 9.8.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예요.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가 돼.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9.8 곱하기 m 곱하기 높이 h. 됐니? 이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또 한번 내보자. 무게 10N인 물체를 5m 들어 올렸다. 한 일은 얼마? 일은 얼마? 음, 얼마? 50줄? 50줄. 자, 이는 10N 곱하기 5m. 그래서 50줄. 이렇게 쓰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근데, 자, 질량이 10kg인 물체를 5m 들어 올렸다.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질량으로 줬지? 그러면 일은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9.8 곱하기 10 뉴턴 곱하기 5m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야? 490줄. 됐니?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질량으로 줄 때와 무게로 줄 때는 서로 다르게 계산해야 돼. 반드시. 자, 이게 일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을 계산하는 거 두 가지 배운 거야. 물체를 끌어당길 때는 당길 때 필요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하는 일은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근데 그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일을 계산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라는 거를 배워봐야 돼. 에너지를 배워봅시다. 자, 에너지 배워볼 거야. 에너지. 일과 에너지. 자, 첫 번째,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불러. 알겠니?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르니까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이 J라고 써서 줄이라고 읽으면 돼요. 오? 야, 그러면 에너지하고 일하고 똑같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말은 물체가 일을 받은 거니? 그치? 일이 에너지잖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첫 번째.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지? 네. 그러면 일을 한 물체는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 에너지를 썼지. 그러면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일을 한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맞아요. 이게 바로 일과 에너지예요. 별거 아니네. 그쵸? 별거 아니야. 자, 에너지를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한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 자,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리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별거 아니에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굉장히 쉽게. 어떤 물체가 100줄의 일을 받았다. 증가한 에너지는 얼마냐? 증가한 에너지 얼마야? 100줄이죠. 그치? 지금 선생님이 뭐 이거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뒤쪽에서 계산할 때 알려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또, 자, 어떤 물체가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20줄만큼 일을 했어. 그러면 남은 에너지는 얼마야? 80줄이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잖아.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자, 서로 마구 전환될 수 있니? 전환되잖아. 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 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다. 그쵸? 전환된다. 맞아요. 전환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에너지 두 종류의 에너지를 아주 자세히 배워보자. 자, 에너지의 종류 중에 자,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냐면 위치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기호로는 EP라고 나타내요. EP. P가 포텐셜이라 그래서 잠재적인 숨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또는 숨은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자,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인 물체가 가진 에너지예요. 알겠니? 자,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인 물체가 가진 에너지. 자, 그러면 자,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써요. 일을 할 수 있지. 왜? 일과 에너지는 계속 전환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배워보단 말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 자, 위치 에너지의 측정. 자, 위치 에너지의 측정 실험으로 배워볼 거야. 실험. 자,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자,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자를 하나 이렇게 자가 있어요. 자가 있고 여기에 클램프로 자, 이렇게 클램프로 있지? 나무 토막을 이렇게 잡아놨어. 이게 나무 토막이야. 자, 나무 토막을 잡아놓고 여기에 추를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추를 떨어뜨릴 때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자, 같은 높이에서 1kg, 2kg, 3kg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같은 질량에서 1cm 또는 1m, 2m, 3m 이렇게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떨어뜨려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위치 에너지는 무엇으로 변하느냐면 잘 봐야 돼. 요 나무 토막과 클램프 사이에는 마찰력이 존재하지요. 마찰력이 존재해. 그런데 이 추가 나무 토막을 딱 부딪히면 어때? 추가 이동하지. 아, 저거야. 나무 토막이 이동하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추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으로 변하는 거냐면 나무 토막 이동시킨 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나무 토막에 이동시킨 일은 뭐니?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할 수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물체를 끌어당길 때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라 그랬지. 여기서도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찰력은 일정해. 마찰력은 일정한데 이동거리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가 자, 이렇게 질량이 1kg, 2kg, 3kg. 질량이 한 배, 두 배, 세 배. 그러면 이동거리도 한 배, 두 배, 세 배 증가해. 그 다음 자, 여기는 높이야. 여기는 이동거리예요.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 그랬다 보니까 비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무 토막 이동거리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더라. 이걸 알아낼 수 있어. 그랬더니 자,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죠? 추의 위치 에너지에서 왔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선생님이 써줄까요? 자, 위치 에너지 EP는 9.8 mH. 요거하고 똑같아. 야, 그러면 9.8 mH는 아까 배웠네? 뭘로 배웠지? 네, 두개 곱하기 어떤 일? 두개 구하는 식.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 오, 그거네. 그러면 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위치 에너지란 그 높이까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과 같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물체를 그 높이까지 들어 올릴 때 한 일과 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쭉 하는 걸 예로 들어줄 건데 우선 그래프 한번 보자. 자, 요게 위치 에너지, 요게 질량. 그러면 비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요건 높이, 요거는 위치 에너지. 그러면 역시 비례해요. 근데 여기가 m 곱하기 h하고 이 p도 비례해요. 그럴 때 요 기울기는 9.8이에요. 왜냐면 mh분의 2p는 9.8이죠? 또는 9.8mh하고도 비례하는 거야.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린다면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죠. 9.8mh하고 이 p하고도 비례다. 이 기울기는 1이에요. 1. 알겠니?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줄 거야. 아, 요게 위치 에너지가 9.8mh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보자. 1kg인 물체가 10m 위에 놓여 있어요. 자, 이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 풀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 얼마? 9.8 곱하기 1 곱하기 10은 98줄. 맞니?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이렇게 볼까? 1kg인 물체를 10m 들어 올렸다.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증가하는가? 자, 이 물체 1kg인 물체를 10m 들어 올렸대요. 들어 올렸더니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을까? 얼마나 증가했니? 98주. 그래, 똑같아. 98줄이야. 왜냐면 1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로. 1은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니까 98줄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까? 자, 그러면 1kg인 물체를 10m 들어 올렸을 때 이 물체가
자, 낙하하며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 자,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예요? 18주. 그래, 똑같아요. 98줄이야. 1은 에너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1 곱하기 9.8 곱하기 10m. 그래서 98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떨어지면서 98줄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지. 이해됐니? 별거 아니죠? 그래. 야, 위치 에너지만큼 이 물체는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끝났네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도 끝났고, 자, 그러면 중력의 한 일을 배우기 전에 운동 에너지를 배워보자. 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이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EK라고 쓸 거야. EK. K가 카이네틱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EK는 운동 에너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 또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배워보자. 자, 운동 에너지의 측정 실험. 운동 에너지의 측정.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 사이에 이렇게 자를 가운데 껴놨어. 자. 요게 책이에요. 책. 또는 책 아니어도 돼. 책이 안 움직이도록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가운데 자를 끼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책과 이 자 사이에는 마찰력이 존재하니? 그치? 자를 쭉 밀어낼 때 힘이 들 거 아니야. 이렇게 마찰력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레를 자, 이런 수레를 굴릴 거예요. 자, 수레를 굴릴 때, 자, 봐봐. 이렇게 굴릴 때, 자, 질량이 일정할 때, 1m/s, 2m/s. 자, 속력을 변화시켜보고, 속력이 일정할 때, 자, 수레를 1kg, 2kg, 이렇게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저 자하고 충돌을 시켜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가진 운동 에너지가 자를 이동시킨 1로 전환이 되지요. 그치? 근데 자에 이동시킨 1은 어떻게 계산돼?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지. 자, 그런데 이 마찰력은 일정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자, 자의 이동거리는 질량에 비례해요. 자, 질량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걸 보자. 속력의 이동거리가 자의 이동거리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래. 근데 자, 여기를 속력 제곱으로 주잖아? 그러면 비례 이렇게 나오거든. 자, 여기 봐. 속력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속력 제곱에 대해서는 비례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의 이동거리는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속력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요걸 알아냈어요. 근데 자의 이동거리가 무엇으로부터 왔죠? 술의 운동에너지에서 온 거지. 운동에너지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 속력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운동에너지 공식을 또 써줄 거예요. 자,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자, 2분의 1은 곱하고 m이 질량이고 v가 속력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잘 봐. 자, m하고 EK는 비례. v와 EK는 제곱의 비례. 이렇게 나오고 v 제곱과 EK는 비례. 그 다음 mv 제곱과 EK도 비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기울기는 2분의 1이 나올 거야. 자, 뭐 그래프 하나 더 그린다면 여기는 2분의 1 mv 제곱이면은 EK는 비례. 요 기울기는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지한 수레에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수레가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해됐냐? 요거 풀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질량 1kg, 속력 1m/s인 수레가 자, 운동하다 물체와 충돌했어요. 1cm 이동하고 멈추었다. 자, 그랬을 때 질량은 2kg, 속력이 2m/s인 수레가 물체와 충돌하면 충돌 시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몇 cm 이동할까? 준식아, 계산 안 돼? 8cm.
오, 다행히 맞췄어요. 8cm 맞아요. 경원이 계산됐어? 왜 8cm인지 봐봐. 자, 질량 1kg, 속력 1m/s인 수레보다 질량이 2배,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 4배. 4배가 아니지, 8배지. 2배. 8배. 왜냐면 질량 2배, 속력이 2배면 2배 제곱이잖아. 그러면 속력 제곱이니까 4배. 거기에다 질량 2배 곱하면 8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8배가 되잖아. 운동 에너지가 8배이므로 8cm 이동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 운동 에너지가 몇 배인지만 계산하면 돼. 이런 거는. 알겠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정지한 2kg 물체에 얼마로 해볼까? 100줄에 일을 했다.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 풀 수 있을까? 자, 어떤 정지한 물체에다가 일을 100줄만큼 해줬어. 그러면 이 물체는 일을 받았지? 그래, 그러면서 이 물체의 속력이 변했어. 이 속력이 얼마가 될까? 자, 일이 뭘로 변한 거야?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지? 그래, 100줄은 이렇게 푸는 거야. 100줄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예요? 2라 그랬지? 응. 그리고 속력이 V라고 할 때 V 제곱이 100줄이 나와야 돼. 그러면 V는 10m/s가 되네? 봐봐, 뭐 어려운 거 있어? 어려운 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맨 마지막 단어는 이제 배워볼 거야. 자, 뭐 중력이 한 일과 뭐 운동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에너지는 자, 이거를 알자. 에너지는 전환이 돼요. 쉽게 일어나요. 쉽게 일어나. 알겠죠? 자, 에너지와 일도 전환되고 일과 에너지도 전환되고 에너지와 에너지도 전환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해봐. 여기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낙하하는 물체라고 하거든. 낙하하는 물질. 낙하하는 물체는 높이는 점점 낮아지니? 그쵸? 그리고 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은 점점 빨라지니? 그치? 그러면 이 물체는 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리고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니?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50줄만큼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 50줄만큼 증가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서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야 돼. 됐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연직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
자, 연직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봐. 높이는 증가하니? 높이 증가하면서 얘는 점점 속력은 감소하지요. 속력이 감소해.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뭐와 같아야 돼요? 감소한 운동에는 그렇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물체가 떨어지면서 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이 한 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가 낙하하며 하는 일을 중력이 한 일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요것만 알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볼 거야. 자, 어떤 문제를 내는지 잘 봐.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1kg짜리가 10m만큼의 높이에 있어. 근데 이게 쭉 낙하할 거야. 낙하할 때, 자, 여기가 5m가 될 때, 자, 요때 이제 문제를 내볼까요? 자, 이게 A점, 이게 B점이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자, 이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어요? 98줄. 네, 위치 에너지 EP는 1 곱하기 9.8 곱하기 10은 98줄 맞네. 오, 그러면 두 번째, 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몇 줄? 98줄. 98줄.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또 이렇게 볼까? 이 물체의 중력이 한 일은 몇 줄? 58줄. 이거를 요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보면 역시 98줄이니?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5m를 지나는 순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각각 얼마인가? 얼마일까요? 운동 에너지 얼마, 위치 에너지 얼마? 49, 49. 그렇죠. 위치 에너지도 49줄. 왜 49줄이냐면 몇 미터 남아있죠? 100m. 5미터 남았죠? 높이가 49줄. 맞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랬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줄 중에 49줄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49줄이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49줄 빠졌어요. 자, 그러면 5번째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이 얼마일까? 이거 풀 수 있으면 되죠. 자, 물체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뭘로 변하는 거야? 운동, 운동 에너지로. 그치? 왜냐면 높이가 0이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위치 에너지 몇 줄이었죠? 98주, 이게 뭘로 변해야 되지?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지.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kg이니까 V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V의 제곱이 196이네? 196을 루트 씌우면 V는 13, 지면에 닿는 순간 14m/s가 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또 해볼까?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이 되는 높이는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쉬운데. 자, 원래 총 높이가 몇 미터였어? 10m였지? 10m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만 있지? 10m 전체가 위치 에너지야. 근데 이 중에 10m를 3대 1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4로 나눠서 3은 높이로 주고 1은 운동으로 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은 10을 4로 나누면 얼마? 2.5, 2.5. 그러면 높이가 3이만큼 있어야 돼. 그럼 높이는 몇 미터? 7.5. 그럼 7.5m야. 왜냐면 7.5m 남아있고 2.5m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어요. 됐어? 이런 문제가 이제 낙하하면서 물체가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을 선생님이 풀어줘 볼 테니까 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봐. 요 물체가 똑같이 1kg짜리야. 근데 쏘아 올렸어요. 자, 14m/s로 쏘아 올렸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4의 제곱. 맞니? 그럼 얼마? 90, 98줄.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이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얼마일까?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서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밖에 없지. 운동 에너지는 없잖아. 속력이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변하면 되죠. 그래, 그걸 푸는 거야. 98줄이 자 9.8 곱하기 1kg 곱하기 높이 h. h는 얼마? 10m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두 번째. 자, 이 물체의 속력이 2분의 1이 되는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이런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이물체의 속력이 2분의 1이 되는 높이는 몇 미터일까? 계산돼 안 돼? 음, 자, 속력이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이니까 7이요. 7이 되지? 그러면 자, 봐봐. 운동 에너지 먼저 계산해 봐. 남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남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7의 제곱이니? 그러면 2분의 49줄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위치 에너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98줄이었잖아. 98줄은 2분의 196줄이죠. 거기에서 남은 운동 에너지 49줄을 빼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로 변해야지. 2분의 얼마야? 49 빼면 147. 147줄 이렇게 되니? 자, 요 놈은 무엇과 같아야 돼? 9.8 곱하기 1 곱하기 h 이거와 같아야 되지 않아? 2분의 147은? 그치? 자, 그러면은 h는 얼마냐? 7.5m. 자, 왜? h는 9.8 곱하기 2 147 이렇게 되죠? 요거 다음 요거 곱하면 19.6. 147을 19.6으로 나눠봐봐. 얼마가 나와? 자, 19.6에 7.5 곱해도 되죠? 그러면 5, 6, 30, 5, 9, 48, 5, 1은 9, 6, 7, 42, 7, 9, 67, 6, 7, 1은 7, 1, 3. 맞나요? 그러면 00 하나 올라갔고 7 하나 올라갔고 147.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147이 나오잖아. 됐나요? 계산할 수 있겠어? 자, 이것도 이렇게 계산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속력이 2분의 1이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 되지.
그러면 4분의 1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남아있고 4분의 3만큼은 위치 에너지로 변했지. 거봐. 총 높이 10m까지 올라가지. 10m까지 올라가는 중에 그 중에 4분의 3만큼의 높이. 거봐. 아까 뭐 반대로 계산한 거잖아. 4로 나눠서 3을 주면 되잖아. 2.5 3배. 그래서 7.5m.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니네가 어느 것이 편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배워. 에너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니네 오늘 배운 거 공부 안 하면 어려워. 금방 잊어버려요.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를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2를 한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자, 정지한 물체에 2를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정지한 물체 들어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떨어지는 물체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던져 올린 물체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하고 낙하하는 물체가 한 일을 우리는 중력이 한 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질문 있어요?